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또 젊고 활력 있고 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김동현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모시고 같이 대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주제로 삼을 것은 지소미아죠. 그다음 지금 우선 당장 오늘 이제 12시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데 저는 지소미아가 극적인 반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낌에 극적인 지금 다들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이건 대한민국에 유익하니까 말이죠. 안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우리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발로 걷어찬다면은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간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길로 스스로가 정말 물에 빠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드라마틱한 뭐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또는 뭐 극적인 반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미 뭐 그 복귀를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평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복귀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다시 철회를 하고 복귀를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몰고 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이 정부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정보를 이제 활용하지 일본이 필요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무시를 한다거나 상당히 좀 악랄한 형태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무슨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한일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한미 관계에 관해서도 무언가 레버리지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이거를 파기할 거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다든지 그런 악랄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태하는 그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부정적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한번 설명을. 그럼 일단 지소미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냥 중요한가 보다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거는 MOU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을 한 것처럼 여러 나라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만 체결한 게 아니라 약 20여 개국이랑 체결을 했고 그 안에는 뭐 러시아, 영국, 미국, 뭐 나토 등등 수많은 나라와 함께 저번에는 또 태국하고도 했죠. 태국하고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여 개 국가 지금 맺어진 상태고 미국하고도 지소미아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하고도 지소미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는 이게 자꾸 삼각동맹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여 개국의 국가의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순환 고리 과정에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성만 가지고 지금 모든 언론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것은 미국과의 또 다른 연결고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용하는 모든 군사 정보는 미국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군이 배치해 놓은 이런 레이더 시스템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일본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지소미아는 오른팔이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맺은 지소미아는 미국의 또 다른 팔, 왼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일 지소미아를 자른다는 행위는 미국의 또 다른 팔인 왼팔을 자르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일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는 일종의 그런 액션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이 지소미아 안에 들어있는 룰 중에는 third party 룰, 그러니까 제3자 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그 정보를 줘야 될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양국이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일이 한국한테 일본이 이거 정보를 미국한테 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미국한테 이 정보를 공유해도 될까? 라는 상호간의 승인을 거친 뒤에만 제3국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지소미아가 잘리면은
미일 쥐소미아가 있기 때문에 미일끼리 공유하는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때는 양국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나 일본이 둘 중에 한 나라라도 한국한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정보를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정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또는 일본이 아무리 정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third party 룰이라는 것이 쥐소미아에선 기본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끼리 정보 공유 협정을 해놓지 않으면 미일이 정보를 양쪽 중에 누구라도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적 낭비가 있고 절차적 낭비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중요하냐면 전시, 그 다음에 유사시가 있죠.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다거나 전시, 국지적인 형태로 연평도 도발 같은 데, 포격 도발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정보를 주는 데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데도 딜레이가 걸리고 양쪽에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정보, 한국의 정말 치명적인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일 쥐소미아를 자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 그 다음에 민간 정보 능력을 보면은 한국이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정보계나 이런 데서는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 세계 3대 정보 그 능력을 가진 국가가 일본입니다. 첫 번째 미국,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일본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을 깰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두 국가를 깨고 나서는 일본이 그만큼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력을 발로 차는 게 지금 한국의 스탠스입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정보력이 강하냐? 자, Five Eyes라는 게 있습니다. 자, 5개의 눈이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영어권 국가 5개국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5개 국가끼리는 자기들끼리 호영회제하면서 공유하는 아주 특수한 정보가 있어요. 자,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 북미 지역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그 호주와 뉴질랜드, 이 인도태평양 전국권에 대한 이 5개국이 정보를 막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력을 일본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설득을 한 상태고 영국의 대처수상을 설득했고 캐나다의 트레드 총리를 이미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국가 중에 3개 국가를 이미 설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호주랑 뉴질랜드를 따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거의 포함시켜주자 이런 형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6I가 되어버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영어권 국가인 일본이 이 영어권 국가들끼리만 호영호제하는 이 특수한 정보 클럽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는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정보력을 지금 일본은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거저주는 정보를 이 쥐소미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획득할 수가 있는데 발로 찼다. 그게 지금 구조적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정보 능력 중에는 시긴트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호정보입니다. 이 신호정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엘린트라고 해서 전자정보, 그 다음에 커민트라 해서 통신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에서 통화하는 내용, 북한의 김정은이 누군가 지시하는 내용을 일본에서는 이 시긴트 스테이션이 무려 19개가 있습니다. 19개의 시긴트 스테이션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정은의 통화 내용, 그 수뇌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략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걸 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북한이 만약에 국지전 형태로 어딘가를 공격한다. 그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원하는 위치에 미리 배치하면서 그걸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코끼리 울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이게 코끼리 케이지 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엘레펀트 케이지라고 부르는 시긴트 스테이션이 일본에만 무려 19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시긴트 스테이션을 한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아무런 정보력이 없고 이미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북 정보는 휴민트였는데 휴민트 자원이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거의 다 말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주는 이런 특수정보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특수정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발로 찼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깔아놓은 대규모 레이더 시스템 2개의 초대형 X밴드 레이더가 지상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토하고 아오모리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레이더가 장착이 돼서 우리 한반도 4,000km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앉아서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까지도 이 X밴드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 있어요. 이 탐지 레이더의 능력은 야구공 하나도 볼 수 있는 정도다라는 게 전직 미국 그 사령관의 말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레이더 시스템이 국내에는 없죠. 근데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 13번을 했을 때 한국은 다 틀렸어요. 도발 원점 틀렸죠. 도발 징후 포착 못했죠. 그 다음에 도발 거리 틀렸습니다. 이런 걸 다 틀리고 있을 때 정정을 어떻게 했냐면 쥐소미아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430km 발사했다고 했다가 600km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게 쥐소미아를 통해서 정정을 한 겁니다. 쥐소미아는 이러한 X밴드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네. 지금 굉장히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주 박학박식한 우리 김 기자입니다. 이 연구를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끝낸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중간에 시진트하고 이 휴민트가 지금 나왔는데 시진트를 말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시진트에 대해서 잘 인식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우리 같이 한번 설명해 보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시진트, 다시 말하면 통신위성이라든가 또는 전자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전부 다 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동선을 다 알고 또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의 이 말하는 주요자들의 그 통화 내역까지 감청할 수 있는 감청이 시스템이 다 돼 있고 한국에도 감청 정보가 시즌트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있죠. 좀 취약한 편이죠.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휴민트란 거는 인간의 어떤 정보 자원인데 이게 우리들이 심어놓은 첩자들, 소위 정보원들을 지금 대북 정보원들 또는 그 국경지대 북한하고의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에 잠입해 있는 또 조선족들 수없이 많은 그 휴민트들이 김대중 정부 때 소위 그 햇볕 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말살되다가 다시 복원을 하다가 또 다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휴민트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없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게 데드라인 아닙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까지 온 국민과 온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게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정말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그 패당들도 처음에는 이 지소미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뭔지도 몰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뭔지도 몰랐다가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좀 건드려 보니까 미국이 싫어하네 하니까 지금 더 악랄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뽕에 대고서 앙천대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전 월간조선 김동현 기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금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격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